휴식에는 멈춤과 회복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이 일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깊고 확실한 회복의 감각을 안겨줄 휴식이 필요하다. 일상 곳곳에 건강한 활력을 채워주는 것이 진짜 휴식의 기준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잘 쉬고 계신가요? 우리는 휴식을 취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잘 쉬고 있는 걸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평소에 쉴 때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아무것도 안 한다거나 그냥 누워서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잠을 잔다고 말하더라고요. 정신의학과 전문의 김은영 교수는 저서 나는 왜 마음 놓고 쉬지 못할까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쉬는 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피로감을 남긴다고 말합니다. 겉보기에 쉬고 있는 것 같지만 뇌는 여전히 쉴 틈 없이 정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휴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몸과 마음이 가볍고 새롭게 태어난 듯한 그런 휴식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진정한 휴식의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건 휴식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휴식을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이런 생각의 기저에는 쉬는 시간을 단순히 비생산적인 시간이라고 보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다. 자녀가 공부하지 않는 시간을 노는 시간이라고 여기는 부모들의 사고방식과 비슷하다. 사실 하던 일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은 의외로 쉽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일하다가도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SNS나 인터넷 기사, 유튜브에 빠져 몇 시간을 훌쩍 보내곤 한다. 그러고는 그동안 일을 안 하고 놀았으니 쉴 만큼 쉬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이런 시간을 보낸 후에 몸과 마음이 편안한 쉼의 감각을 맛보았는가? 안타깝게도 내가 만난 대부분의 직장인과 학생들은 짧은 시간을 활용해 제대로 쉬었다며 만족감을 느끼기보다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쓸데없이 시간을 날렸다며 후회했다. 자기도 모르게 흘려보낸 시간 때문에 오히려 더 피로해졌다고 느끼고 나도 모르게 자제력을 잃고 기력과 시간을 허비하는 행동 패턴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했다. 제대로 쉬기 어려워하는 이들은 물리적으로 일을 멈출 수 없는 상황에 있어 이런 문제를 겪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주체적, 능동적으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너무 지쳐서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걸 휴식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결국 과로와 무기력을 오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쉰다는 것, 휴식은 정확히 무엇을 뜻할까? 휴는 사람이 나무 아래에 편안히 기대어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한자로 쉰다는 의미이며 식은 숨을 쉰다를 뜻하는 한자로 숨을 고름, 멈춤, 생존의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휴식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생존을 위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상태를 뜻한다. 즉, 휴식에는 멈춤과 회복의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점을 생각해보면 영수 씨의 사례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미디어에 빠져드는 행동은 적절한 휴식으로 보기 어렵다. 멈춤은 가능하지만 회복의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방향 없는 미디어 시청으로 집중력과 에너지를 빼앗는 등 역기능을 할 때도 많다. 우리에게는 일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깊고 확실한 회복의 감각을 안겨줄 휴식이 필요하다. 진짜 휴식의 5가지 기준. 1. 긍정적인 감각과 감정이 분명히 느껴지는가?
진짜 휴식의 첫 번째 기준은 쉬는 시간에 하는 활동으로 긍정적인 감각이 확실히 채워지는가다. 휴식 활동을 할 때만큼은 내가 평소 지치고 산만한 상태와 달리 몰입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은 휴식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쉽다. 지끈지끈한 머리가 가벼워지는 느낌, 어깨와 목의 긴장이 풀어지는 느낌이 드는가? 편안함이나 고요함, 차분함이 느껴지는가? 소리와 통증에 예민해진 감각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괴로움을 참고 견딜 만한 상태가 되는가? 때로 고통을 잠시 잊기도 하는가? 잘 돌아가지 않던 생각이 좀 더 수월해지는가? 즐거움과 활력이 충전되는 느낌이 드는가? 기계적으로 일할 때보다 의욕적인 상태가 되는가? 종일 불안한 생각을 떨치기 어려울 때 어떤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순간만큼은 편안함을 느끼면서 이완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면 매우 감사한 일이다. 이때의 휴식은 마치 산소 호흡기처럼 숨 막히는 순간에 극적으로 숨통을 트이게 해준다. 내가 진료하던 환자 중에는 강도 높은 감정 노동으로 점철된 일을 끝마치고 종종 밤늦게 춤 연습을 하러 가는 분이 있었다. 그는 평소에는 몸과 마음이 깊고 차가운 물속으로 끊임없이 가라앉는 느낌이지만 춤을 추는 순간만큼은 누가 뒷목을 잡고 수면 위로 잠시 끌어올려 숨을 쉬게 해주는 것 같다라고 했다. 마치 나는 살아있다고 외치는 듯한 기분이라고 말이다. 2. 휴식 후에도 긍정적인 감정과 감각이 유지되는가? 휴식 활동 중 느꼈던 긍정적인 몸과 마음의 상태가 활동이 끝난 후에도 지속되는가도 회복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평소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활동, 좋은 건 그때뿐인 활동도 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을 때는 기분이 좋고 재미있지만 헤어지거나 집에 오는 순간 기분이 가라앉는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이런 활동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느끼는 편이 낫겠지만 긍정적인 감각이 짧게 스쳐 지나가는 활동은 주된 휴식 전략이 되기 어렵다. 한 행위가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남기는지는 사람마다 매우 다르다. 어떤 사람은 노래방에 다녀오면 기분이 풀리면서 적어도 그날 저녁은 신나는 기분으로 지낼 수 있고 그 기억으로 며칠 더 즐거운 상태에 머무를 수도 있다. 반면 누군가는 큰 소리와 같은 과도한 감각 자극, 과각성과 흥분 때문에 잠깐은 신나더라도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몸이 피로하고 초조함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니 어떤 휴식 활동을 할 때 내 몸과 마음에 좋은 감정과 감각이 남는지, 그 감각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생각해 보자. 내 경우를 예로 들면 오전에 명상을 곁들인 요가를 하면 만족감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적어도 그날 하루만큼은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다. 3. 휴식이 내게 필요한 감각과 감정을 선물하는가? 내가 정말 필요하고 간절히 원했던 걸 딱 필요한 시점에 선물로 받는 것만큼 기쁘고 만족스러운 일은 없다. 이처럼 휴식도 지금 내게 꼭 필요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몸과 마음 상태, 주어진 시간, 환경적 요건 등을 고려해 내게 딱 필요하고 적합한 활동이 무엇일지 살펴보자. 무기력할 때는 자신에게 활력과 에너지를 공급하고 과부하 상태에서는 이완, 고요함, 안정감을 주면 좋다. 과로로 지쳤을 때는 느리고 조용한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이, 권태로 의욕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사람 사는 활력이 느껴지는 시장이나 축제, 새로운 곳으로의 자유여행이 즐거움을 줄 것이다.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 작은 활동으로 필요한 감각이 충족된다면 그 활동은 내게 적절한 휴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물에 젖은 휴지처럼 축 처지고 무기력할 때는 편안한 소파에 기대어 가벼운 재즈를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가볍고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몸을 풀어주면 좋다.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한 탓에 안면 근육과 몸에 긴장이 느껴진다면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하거나 창밖의 자연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자. 단 5%라도 긴장 상태가 해소된다면 짧은 휴식 또한 내게 맞는 작은 선물이 될 수 있다. 4. 휴식이 자발적, 능동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요즘은 볼거리가 넘쳐나다 보니 유튜브, SNS, OTT 등 온라인 채널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등 미디어를 이용할 때 유일하게 몰입이 되고 즐거움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미디어 시청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나 또한 가끔 유튜브로 베이킹 영상을 보면 재미를 느끼고 마음이 풀어지며 새로운 발상에 자극받아 상상력이 불타오르기도 한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회복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능동적, 자발적으로 미디어 보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수 씨처럼 달리 할 일이 없어서, 딱히 재미있는 게 없어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나도 모르게 미디어에 빠져들어 멍하니 영상을 들여다보다 조절력을 잃고 만다는 점이다. 조절되지 않은 미디어 사용은 집중력, 기억력 등 인지 기능을 저하하고 각종 근골격계 통증을 유발하는 등 명백히 건강을 위협한다. 때문에 미디어 시청이나 게임만을 유일한 휴식의 전략으로 삼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런 활동에만 몰두하면 자칫 휴식에서 중요한 요소인 회복과 멀어질 수 있다. 휴식은 내 몸과 마음 상태를 자각하고 나와 친해지면서 나를 조절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능동적인 행위다. 이건 어떨까? 재미있을까? 내가 얼마나 편안해질까?처럼 나에 대한 친절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그중 좋은 느낌을 받았던 활동을 선별해서 알맞은 때에 내게 선물하는 일이다. 5.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건강한 방식인가? 우리는 불확실한 사회를 살아가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매일 겪는 스트레스는 눈에 빤히 보일 정도로 예측 가능하고 만성적인 경우가 많다. 매일 마주치는 불편한 동료들이나 가족,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마감과 야근, 반복되는 취업 실패, 나이 들며 점점 더 밀려나고 축소되는 사회적 역할, 월말에 보는 텅 빈 통장 잔고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된다. 문제는 어떤 스트레스가 닥칠지는 예측할 수 있어도 정작 스트레스를 해결하거나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때문에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주는 몸과 마음의 부담을 덜고 그 상황을 좀 더 쉽게 견딜 수 있도록 필요할 때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휴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휴식 방법을 찾아 익히면 큰 도움이 된다. 금전적 부담이 적은 산책이나 달리기, 명상, 미술 작품이나 음악 감상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해외여행이나 호캉스처럼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해 오히려 일상에 부담을 주는 활동이라면 1년에 한두 번은 가능하겠지만 휴식이 필요할 때마다 실천하기는 어렵다. 최근에는 과도한 음주, 폭식, 도박 등 중독성이 강한 행위로 스트레스를 푸는 이들이 늘고 있다. 어떤 행동이든 그 행동을 하게 되는 내적인 이유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스스로에게 큰 부담을 준다면 오랫동안 지속하기 어렵다. 건강과 일상을 해치는 행동은 휴식이라기보다 반대로 건강한 휴식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신호다. 만약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일단 문제가 되는 활동을 멈추고 몸과 마음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보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혼자 끙끙대기보다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나만의 휴식 설계사가 되어보자.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듯 어떤 휴식이 내게 효과적일지는 자신만이 알 수 있다. 자신의 몸과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감각과 감정을 살펴야만 진짜 휴식의 감각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내 휴식 설계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려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나 사회적 능력, 환경과 같은 외적인 조건보다 스스로의 호기심을 갖고 일상 속 크고 작은 순간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휴식을 설계해 볼 차례다. 지금까지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진짜 휴식의 기준을 되짚어 보자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다면 그 다음으로는 내가 그동안 어떤 경험을 쌓아왔기에 지금처럼 지치게 되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내가 어떤 스트레스에 특히 취약한지, 그럴 때 나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에 대처했는지, 그 방식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며 장단점이 무엇일지 살펴보자. 과거와 현재의 삶을 연결하며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를 토대로 현재의 삶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과정은 적절한 휴식 전략을 세우고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데 꼭 필요한 단계다. 여기까지 나는 왜 마음 놓고 쉬지 못할까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휴식이 멈춤과 회복이 함께 이루어지는 진짜 휴식이었는가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김은영 교수가 말하는 진정한 휴식의 5가지 기준을 다시 떠올려보면 첫째, 긍정적인 감각과 감정이 분명히 느껴졌는가? 둘째, 휴식 후에도 그 긍정적인 감정이 유지되는가? 셋째, 내게 지금 필요한 감각과 감정을 충족시켜 주는가? 넷째, 휴식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졌는가? 다섯째, 지속 가능한 건강한 방식인가? 라는 점인데요. 저는 요즘 자기 전 20분 동안 요가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몸을 느끼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일상을 잠시 멈추는 이 시간이 정말 진정한 휴식에 가까운 시간이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맞는 진짜 휴식의 방법을 찾는 것, 그리고 그것을 습관으로 이어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회복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진짜 나를 회복시켜주는 진짜 휴식을 한번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